윤정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며 찻잔을 놓았다. 도자기가 받침 접시와 부딪히며 내는 작은 소리가 고급 레스토랑의 조용한 분위기를 깨뜨렸다. 오늘은 딸 지안의 상견례 날이었다. 새벽부터 일어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빗고 가장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자세를 점검하며 오늘만은 흠잡힐 것 없이 완벽하게라고 다짐했던 것이다. 엄마, 긴장되시죠? 지안이 어머니의 손을 살짝 잡으며 다정하게 물었다. 정희는 딸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다. 28배 지안은 오늘 유독 아름다웠다. 연한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은은한 화장을 한 딸의 모습에서 어린 시절에 앙증맞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괜찮아, 지안아. 엄마는 항상 괜찮다. 하지만 정희의 가슴 한편에서는 묘한 불안감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상대방 가족에 대해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남자 쪽 아버지는 대형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어머니는 유명한 사교계 인사라고 했다. 홀어머니로 고등학교 교사를 하며 딸 하나 키워온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었다.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희는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봤다. 키 큰 중년 남성이 먼저 들어오고 그 뒤로 화려한 보석 목걸이를 걸친 여인이 우아한 걸음으로 따라왔다. 남자는 온화한 인상의 의사 같았고 그 옆에 여인은 순간 정희의 숨이 멎었다. 여인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정희의 심장이 요동쳤다. 그 도도하게 치켜 올린 눈매, 언제나 우월감을 드러내던 미소, 그리고 남을 내려다보는 듯한 시선.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아니, 시간이 거꾸로 흘러 30년 전 그 험악했던 교실로 돌아간 것만 같았다. 장미라. 그 이름이 정희의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스쳤다. 학창시절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가난한 시골 출신이라며 조롱했던 바로 그 장미라였다. 정희의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 침을 삼키기조차 어려웠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상대방 부부가 테이블에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정희는 기계적으로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다. 미라의 시선이 자신의 얼굴을 훑어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30년 전 그 교만함이 서려 있었다. 어머나, 미라의 입가에 서서히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것은 반가움의 미소가 아니었다. 마치 재미있는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의 표정 같았다. 혹시 윤정이 맞나요? 그 한마디에 정희의 온몸이 굳어졌다. 지안이 이상하다는 듯 어머니를 쳐다봤지만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미라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그때의 그 도끼가 서려 있었다. 아, 맞구나. 윤정이. 세상에 이런 우연이. 미라가 두 손을 마주치며 과장된 놀라움을 표현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전혀 놀라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계산된 듯한 차가움이 감돌았다. 아직도 그 특유의, 어떻게 표현하지? 시골스러운 행색이 그대로네. 미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지안과 도윤이 당황한 표정으로 두 어머니를 번갈아 보고 있었다. 어머님들이 아시는 사이신가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라가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 우리는 아주 오래된 친구지. 그렇지, 정희야? 친구. 그 단어가 정희의 귓가에 맴돌았다. 30년 전 교실에서 자신에게 밥풀 묻은 교과서를 던지며 웃던 그녀가 가난하다고 촌스럽다고 조롱하던 그녀가 지금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의 자리에 앉아 자신을 오래된 친구라고 부르고 있었다. 정희는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격정을 억누르며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30년 전의 상처가 다시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딸의 소중한 상견례 자리에서 과거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테이블 위에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가 정희의 시야를 흐렸다. 아니면 그것은 억지로 참고 있는 눈물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미라의 시선이 정희의 검은색 정장을 천천히 훑어내렸다. 마치 품질을 감정하는 전문가처럼 세심하게 그리고 냉소적으로. 정희가 새벽부터 다림질해가며 준비한 그 한복이 미라의 눈에는 한낱 볼품없는 옷감 조각에 불과해 보였다. 어머, 그 옷 얼마나 오래 돈이거니? 미라가 킥킥 웃으며 말했다. 나는 이것만 해도 300만 원 했는데. 그녀가 자신의 샤넬 재킷 소매를 살짝 만지작거리며 과시했다. 정희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자신이 입고 있는 한복은 아주 오래전 백화점 세일 때 20만 원에 산 것이라는 사실이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하지만 그것조차 딸의 상견례를 위해 몇 달간 생활비를 아껴 마련한 것이었다. 정희야, 그런 낡은 가방은 어디서 주워오기라도 하는 거야? 미라의 시선이 정희의 검은 핸드백으로 향했다. 에르메스나 루이비통도 모르지? 아, 맞다. 너는 교사니까 그런 거 살 여유 없지. 그 순간 정희의 머릿속에 30년 전의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다. 고등학교 3학년 교실 점심시간이었다. 정희는 어머니가 싸준 보리밥 도시락을 조용히 먹고 있었다. 반찬이라고는 김치와 멸치볶음이 전부였지만 새벽부터 일어나 농사일을 하는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소중한 식사였다. 그때 미라가 친구들과 함께 다가왔다. 어머, 윤정이 또 보리밥 먹네. 쌀밥은 언제 먹어봐? 미라가 자신의 화려한 도시락을 과시하며 말했다. 햄, 계란말이, 소시지가 가득한 그 도시락은 정희에게는 그림 속의 음식 같았다. 야, 정희야. 너 아버지 뭐 하시지? 아, 맞다. 없구나. 미라가 잔인하게 웃으며 말했다. 바람나서 도망갔다잖아. 뒷집 아줌마랑 바람나서. 우리 동네방네 소문 다 났잖아. 미라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해. 주변 아이들이 모두 들을 수 있게 했다.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웃었다. 정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보리밥을 씹을 뿐이었다. 그런데 미라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아, 그리고 너 말투도 참 웃겨. 그래유, 맞아유,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 완전 촌스러워. 미라가 정희의 사투리를 흉내내며 친구들과 함께 박장대소했다. 그때 정희는 수치심에 숨이 막혔다. 화장실로 뛰어가 혼자 울었던 기억이 생생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다. 집에서 물려받은 교복, 해진 운동화, 그리고 어머니가 직접 깎아준 투박한 머리 모양까지. 정희야, 왜 멍하니 있어? 미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정희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설마 아직도 그때 일을 마음에 담아두고 자격지심 같은 거 있는 건 아니지? 미라가 찻잔을 우아하게 들어올리며 말했다. 그래도 용하다, 얘. 아버지한테 맨날 맞고 맨날 때리던 아버지마저 바람나서 도망간 환경에서 이렇게 교사까지 되었다니 너무 대단하다, 정희야. 너가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 누가 알았겠니? 비록 월급은 쥐꼬리만 하지만 말이야. 정희의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다. 미라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더욱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미라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 코스 요리가 인당 30만 원인데 친구 좋다는 게 뭐니? 이 자린 내가 계산할 테니까 편하게 먹어. 이런 곳에서 옛날 동창 만나니까 진짜 운명 같다, 정희야. 지안이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윤도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어떻게 개입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다. 미라가 지안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안이는 정희, 너를 하나도 안 닮은 것 같은데 누가 보면 배다른 자식인 줄 알겠어.
미라의 웃음소리가 레스토랑 안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정희에게 30년 전 교실에서 들었던 그 잔인한 웃음소리와 똑같았다. 시간은 흘렀지만 미라의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정희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딸의 상견례를 망칠 수는 없었다. 그저 꾹 참고 견뎌내는 수밖에 없었다. 마치 30년 전 그 교실에서처럼 미라는 지안을 마치 상품을 품평하듯 천천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지안이는 오래전에 돌아가신 사돈어른을 닮았나 봐. 지안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어머니를 모독하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정희가 지안의 손을 꾹 잡으며 참아라는 눈빛을 보냈지만 지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좀... 어머, 지안이는 엄마의 옛날 모습을 모르나 봐. 미라가 과장된 놀라움을 표현하며 말했다. 엄마를 보호하려는 마음은 예쁘지만 사실을 사실이라고 하는 게 뭐가 나빠. 내 엄마도 자기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잘 알 거야. 그때 미라가 갑자기 정희를 향해 말했다. 아참, 정희야. 너 아직도 혼자지? 재혼은 안 해? 미라의 목소리엔 가짜 걱정이 묻어 있었다. 아, 맞구나. 과부에 딸까지 있으니 더더욱이 재혼이 힘들었겠다. 혼자 지안이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겠니. 얼굴 주름으로 다 보인다 얘. 지안이 참지 못하고 일어섰다. 어머니,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자리에 맞지 않는 너무 과한 언행 아니신가요? 어머, 지안아, 우리는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끼리 학창시절 얘기하는 거야. 어른들 대화에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니? 그동안 동창회에서도 한 번도 못 만나서 그동안 궁금했던 이야기 하는 거야. 미라가 찬찬히 지안을 쏘아보며 말했다. 아버지 없이 자라서 독립적인 건 좋은데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나서면 역시 아버지 없이 자라서란 말 듣게 되는 거야. 기초가 부족하니 결국 티가 나는 거지.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미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사실 우리 남편은 오늘 병원 응급수술 때문에 못 왔어. 대형 병원 원장이다 보니까 바쁘거든. 미라가 우쭐하게 말했다. 뭐, 애초에 이런 자리에 남편까지 올 필요는 없었지. 격이 안 맞잖아. 그 순간 도윤이 찻잔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온화했던 그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지나치십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지안 어머님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님이에요. 그분을 모독하는 말씀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미라의 표정이 순간 당황스럽게 변했다. 금쪽 같은 아들이 자신에게 대든 것이다. 하지만 곧 가면을 쓴 듯 온화한 미소로 바뀌었다. 어머, 우리 도윤이가 엄마한테 왜 이래? 미라가 갑자기 상처받은 어머니 연기를 시작했다. 엄마는 그냥 걱정되어서 한 말인데 엄마가 뭘 잘못했지? 도윤이 미간을 찌푸렸다. 어머니의 이런 모습은 이미 익숙했다. 도윤아, 엄마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미라가 아들에게만은 한없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결혼하면 처가 식구들과도 평생 지내야 하는데 엄마가 미리 확인해보는 거 당연하지 않니? 그러더니 갑자기 지안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지며 말했다. 물론 결혼은 해도 돼. 우리 도윤이가 좋아하니까. 하지만 지안이 너는 시집 와서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아. 교양교육이라든지 기본적인 것들 말이야. 지안이 주먹을 꽉 쥐었다. 미라는 그런 지안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우리 집안은 전통도 있고 격식도 중요해. 내가 다시 다 가르쳐 줄 테니까 걱정 마. 미라가 마치 큰 은혜를 베푸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그리고 엄마 닮아서 눈치는 있길 바란다. 시댁에서는 며느리가 얼마나 눈치 있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하거든. 내조도 잘해야 하고. 미라는 아들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어머니처럼 행동하면서도 지안과 정희를 바라볼 때는 얼음같이 차가운 시선을 숨기지 않았다.
도윤아, 엄마 말이 틀렸니? 엄마는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야. 미라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애원하듯 말했다. 도윤은 어머니의 교만한 허영심에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다. 레스토랑의 우아한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테이블 위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흘렀다. 정희는 딸을 위해 모든 모욕을 참아내고 있었고 지아는 분노로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미라는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며 두 모녀를 짓밟는 것을 즐기고 있었다. 상견례가 끝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정희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그날의 쓰라린 기억이 가시지 않고 있었다. 미라의 독설 하나하나가 귓가에 맴돌았고 딸 지안이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정희야, 돌아보니 고등학교 동창이자 오랜 친구인 최은호였다. 은호는 지금 대형 종합병원에서 간호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가까운 카페로 자리를 옮겨 앉았다. 요즘 어떻게 지내? 지안이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고, 은호가 따뜻하게 물었다. 정희는 상견례 이야기를 꺼내기가 망설여졌다. 하지만 결국 그날의 일을 털어놓았다. 미라와의 만남, 그녀의 잔인한 독설들, 그리고 지안이 받았을 상처까지. 장미라. 설마 그 장미라 말이야? 은호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장미라 맞아. 은호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정희야, 너 정말 모르고 있구나. 이 결혼 물러야 해. 지금 병원가에서 난리 났어. 무슨 소리야? 김수호. 미라 남편 말이야. 병원 자금을 몇 년간 빼돌렸대. 금액이 어마어마해. 10여억은 될 거야. 은호가 신중하게 말했다. 그것도 젊은 간호사와 바람이 나서 외국으로 도망갈 자금을 마련하려고 한 거래. 정희의 찻잔이 덜컥 흔들렸다. 정말이야? 응. 나도 병원 일하다 보니까 소식이 빨라. 검찰에서 이미 조사 들어갔고 곧 구속될 것 같다는 얘기도 있어. 그 간호사는 벌써 연락 두절됐대. 은호가 한숨을 쉬었다. 미라는 아직 모르는 것 같던데. 그런 거 같아. 상견례 때는 남편이 응급수술 때문에 바빠서 못 온다고 했어. 그때도 대형병원 원장이라고 말하더라고. 아마 그때 이미 검찰 조사받고 있었을 거야. 수술이 아니라 변호사 만나러 다니고 있었을걸. 은호가 씁쓸하게 웃었다. 정희야, 걔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어.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정작 자기는 정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미라에게 당한 모욕감 때문에 통쾌함을 느껴야 할 상황이었지만 그보다는 허망함이 더 컸다. 30년 동안 자신을 짓밟으며 우월감에 취해 있던 그녀가 실제로는 모래 위에 세운 성에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아무리 밉던 사람이라도 같은 여자로서 남편의 배신을 당하고 혼자 남겨질 미라를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쨌든 며칠 안에 터질 일이야.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다 알려진 얘기거든. 정희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상견례 날 미라의 거만한 모습이 떠올랐다. 30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자랑하며 자신을 깔보던 그 모습, 지안과 자신을 향한 독설들. 그 모든 것이 허상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정희야, 너 괜찮아? 표정이 이상해. 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그냥 인생이 참 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며칠 후 정희는 마트에서 우연히 미라와 마주쳤다. 미라는 여전히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어머, 정희야, 이런 곳에서 만나네. 미라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혼수 리스트는 받아봤지. 우리 집안 격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형편에는 좀 버겁겠지만 그래도 체면은 차려야 하니까 어떻게든 좀 해봐.
정희는 미라의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다. 저 여자는 아직도 자신의 처지를 모르고 있었다. 남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부와 지위가 곧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지안이한테 전해줘. 시집 와서 잘하라고. 우리 집안은 전통이 있는 집이니까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내가 잘 가르쳐 줄게. 미라가 여전히 우월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미라의 무너질성을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했다. 복수의 쾌감보다는 인생의 무상함이 더 크게 다가왔다. 미라가 떠난 후 정희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향했다. 머릿속에는 은호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며칠 안에 터질 일이야. 곧 미라의 거만한 웃음소리가 비명으로 바뀔 것이라는 생각에 정희는 복잡한 감정을 삼켜야 했다. 며칠 후 미라의 휴대폰이 진동하며 울렸다. 화면에 떠오른 검찰청이라는 단어를 본 순간 그녀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수호 씨 부인이시죠? 남편분이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병원 자금 횡령과 관련해서 그 순간 미라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지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숨이 막혀왔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어머니, 어머니, 도윤이 급하게 달려와 무너진 어머니를 부축했다. 무슨 일이세요? 미라는 아들을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무엇부터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눈물만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얼마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김수호의 불륜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이다. 대형병원 원장, 20대 간호사와 불륜. 병원 자금 횡령에 도피자금 조성 기사가 인터넷을 뒤덮었다. 미라는 기사를 읽으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스마트폰 화면에 떠오른 남편과 젊은 간호사의 사진이 눈에 들어온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30년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그런데 더 견딜 수 없는 건 쏟아지는 메신저들이었다. 사교 모임, 골프 모임 지인들로부터 미라야 괜찮아? 뉴스 봤는데 많이 힘들겠다 같은 가짜 걱정이 담긴 메시지들이 계속 왔다. 미라는 그 메시지들을 보며 치를 떨었다. 저들이 정말 걱정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지금쯤 단체 채팅방에서는 분명 장미라 완전 망했네. 평소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진짜 인생 한 방에 끝나는구나 하며 비웃고 있을 게 뻔했다. 미라는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소리쳤다. 아니야, 아니야. 체면과 자존심으로 쌓아올린 30년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지끈거리는 두통이 몰려왔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미라는 비틀거리며 문을 열었다. 엄마. 세린이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세린아, 다행이다. 미라가 딸을 안으려 했지만 세린은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엄마, 나한테 연락하지 마. 20대랑 바람이라니. 엄만 그동안 뭐 했어? 내가 아빠 때문에 쪽팔려 죽겠어. 내가 시댁 보기 쪽팔려 죽겠다고. 세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 직장에까지 기자들이 찾아와. 완전 망신당했어. 시댁에서도 눈치가 보이고. 앞으로 나는 엄마 딸 아니야. 미라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세린아, 어떻게 그런 말을. 엄마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엄마는 평생 체면과 돈만 생각했잖아. 나도 엄마 보고 자랐으니까 이런 나를 이해해줄 거라 생각해. 설마 딸의 앞날까지 망칠 생각은 아니지? 첫째 딸 세린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리고 엄마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나도 알아. 인과응보야.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미라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자란 거 없이 원하는 것 다 들어주며 키운 딸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미라는 화려했던 응접실 소파에 털썩 앉아 허공을 바라봤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명품 가구들로 가득했던 집이 텅 비어가고 있었다. 채권자들이 들이닥쳐 하나씩 가져가고 있었다. 샤넬 재킷도 에르메스 가방도 모든 것이 사라져갔다. 며칠 전까지 미라 언니하며 달콤하게 불러대던 사교계 친구들은 연락조차 받지 않았다. 평소 미라에게 아첨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등을 돌린 것이다. 어머니, 도윤만이 곁에 남아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라는 아들의 따뜻한 눈빛을 볼 때마다 더 깊은 죄책감에 휩싸였다. 자신의 오만과 교만 때문에 이 선량한 아이의 미래까지 망쳐버린 것 같았다. 내가 잘못 살아온 대가가 이 아이의 앞길까지 막아버리는구나. 그날 밤 미라는 거울 앞에 섰다. 화려했던 화장품들은 모두 사라지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주름진 얼굴, 핏기 없는 입술, 그리고 절망에 가득 찬 눈빛. 30년 전 자신이 그토록 조롱했던 정의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게 아니었을까? 마침내 미라는 결심했다. 정의를 찾아가기로. 비 내리는 저녁 미라는 정의의 집 앞에 서 있었다. 명품 옷 대신 낡은 검은 외투를 입고 화려했던 메이크업 대신 눈물로 얼룩진 맨얼굴로 초인종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다. 문이 열리자 정의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미라는 그 순간 무릎을 꿇었다. 정이야,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다. 내 남편의 죄도, 내 잘못된 삶도 다 내 탓이야. 내가 교만했고, 너를 그렇게 괴롭혔던 것도 내 죄야. 비가 미라의 머리카락을 적셨지만 그녀는 일어서지 않았다. 하지만 도윤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제발 결혼만은 무르지 말아줘. 이 아이만큼은 내 과오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해줘. 그 순간의 눈물은 처음으로 가식이 아닌 한 어머니로서의 진심이 담긴 눈물이었다. 30년 만에 미라가 진정으로 고개를 숙인 순간이었다. 정희는 무릎 꿇은 미라를 바라보며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처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30년 전 교실에서 자신의 도시락을 엎으며 웃던 그 잔인한 미소, 가난한 집안을 조롱하던 그 독설들, 그리고 며칠 전 상견례에서까지 이어진 멸시와 차별. 모든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미라는 더 이상 과거의 그 교만한 여자가 아니었다. 화려한 옷 대신 낡은 외투를 걸치고 자신 있던 미소 대신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그토록 자랑하던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무너져 있었다. 남편은 감옥에 갇혔고 넘치게 다 해주어 오히려 이기적으로 자란 딸은 차갑게 등을 돌렸다. 그 곁에는 오직 선량한 아들 도윤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정이야, 제발. 미라의 목소리가 비에 젖어 떨렸다. 도윤이만큼은 내 잘못 때문에. 정희는 빗속에서 무릎 꿇은 미라를 내려다봤다. 마음 한편에서는 30년간 쌓인 원망이 치밀어 올랐다. 이제야 고개를 숙이는구나. 이제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같은 여자로서, 같은 어머니로서의 연민도 밀려왔다.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고단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정이었기에 미라가 앞으로 겪게 될 절망의 무게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정희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연민이 가슴 속에서 격렬하게 부딪혔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며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너를 용서해. 그 한마디에 미라는 더욱 크게 흐느끼며 고개를 깊이 숙였다. 30년 만에 듣는 정의의 용서는 그 어떤 말보다도 따뜻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스스로 다시 일어서야 해. 과거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해. 정희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용서를 넘어선 깊은 울림이 있었다. 그것은 무너진 한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내어주는 선언이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미라는 정희의 발 앞에서 계속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을게. 도윤이 그 장면을 지켜보며 뜨겁게 눈시울을 붉혔다. 어머니를 향한 정희의 용서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절실히 느꼈다. 한 달 후 결혼식 날이 밝았다. 화려한 웨딩홀에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 중에 미라도 있었다.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소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진주 목걸이 하나만을 목에 걸친 채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교만함이나 우월감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진심 어린 축복의 마음만이 가득했다.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자 신부 지안이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했다. 정희는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에 젖었다. 홀로 키운 딸이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행복한 남자를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지안과 도윤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제단 앞에 섰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빛나고 있었다. 정희와 미라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잠시 두 어머니의 시선이 마주쳤다. 정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고 미라는 고개를 살짝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 짧은 순간의 교감에는 수십 년간 이어진 모든 앙금과 원망이 마침내 화해로 승화되는 아름다운 의미가 담겨 있었다. 목사의 축복 기도가 끝나고 두 사람이 키스를 나누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미라도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며 조용히 축복했다. 행복하렴. 정말 행복하렴. 그녀의 입가에는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가식이 아닌 한 어머니로서 다른 가정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따뜻한 미소였다. 정희의 용서는 단순히 과거를 덮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라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한 것이었고 두 가정 모두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준 위대한 사랑이었다. 안녕하세요, DJ님. 저는 2년 전 남편의 사기와 불륜으로 모든 것을 잃고 딸에게마저 버림받았던 장미라입니다. 요즘 새벽마다 반찬을 만들며 이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그때 이 프로그램에 사연을 보내려다가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오늘은 한부모 가정 아이들과 함께하는 요리교실이 있는 날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하는 이 봉사활동이 제 일주일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이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미라 할머니, 10살 지우가 뛰어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뭐 만들어요? 오늘은 지우가 좋아하는 김치볶음밥 만들 거야. 제가 웃으며 대답하자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서툴게 김치를 자르는 아이들을 보며 저는 문득 30년 전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정희가 보리밥 도시락을 먹던 그 모습을 그때 저는 왜 그렇게 잔인했을까요? 그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는 압니다. 미라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7살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를 일찍 잃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너무 조용해서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는 제법 말도 많아지고 웃음도 늘었습니다. 맞아, 정말 잘하고 있어. 제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자 아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함께 요리하며 아이들의 일상 이야기를 듣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의 추억, 때로는 아픈 마음까지 이 아이들을 보면 제가 왜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정희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는 혼자서 힘겨워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리가 끝나고 함께 둘러앉아 김치볶음밥을 먹었습니다. 미라 할머니가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아이들의 환한 웃음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한 번도 직접 요리해서 밥상을 차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식모나 외식으로 해결했거든요. 그래서 새벽마다 일어나 요리 학원에 다니고 유튜브를 보며 밑반찬 만드는 법을 익혔습니다. 손에 화상을 입기도 하고 김치가 너무 짜거나 싱거워서 다시 담그기를 수십 번.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나서야 겨우 반찬 가게를 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그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번 돈으로 이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제 손으로 만든 음식으로 누군가의 밥상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DJ님, 청취자 여러분, 저는 30년 동안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며 살았습니다. 특히 정희에게는 정말 잔인했죠. 학창 시절부터 상견례 자리에서까지 저는 제 우월감을 위해 한 사람을 짓밟았습니다. 그런 제가 모든 것을 잃고 무릎 꿇었을 때 정희는 저를 용서해 주었어요. 그 용서의 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직도 세린이가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원망하지 않아요. 제가 올바른 사랑을 가르쳐주지 못한 결과니까요. 넘치게 다 해주면서도 정작 사랑하는 법은 가르쳐주지 못했거든요. 대신 제가 만나는 아이들에게는 진짜 사랑을 주려고 합니다. 제가 제 아이에게 주지 못했던 그 따뜻함을요. 새벽 반찬 만들기가 힘들 때도 있지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음악과 이야기들 덕분에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 가장 아픈 경험에서 나온다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 혹시 지금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저도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진짜 소중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정희야,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정말 고마워. 내가 베풀어준 용서 덕분에 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 고마워, 내 친구. 감사합니다. 장미라 올림.